자, 목요일 날은 조국 장관 재판이 있고요. 목요일 날은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있고, 금요일 날은 조국 장관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 재판의 이슈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이 딸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사건이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하나 더 있다면 조민 씨가 인턴십을 할 때 2009년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증언이 또 오늘 재판에 나왔다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되게 유치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대 정리하기 전에 가장 쉽게 얘기하면 답안지를 이제 고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답안지 냈는데 보니까 내가 잘못 썼어요. 선생님 시험 끝났지만 답안지 좀 바꿔쓰게 해주세요. 이 재판부가 특별히 답안지 바꿔쓰기를 허용한 것이고 검찰은 자기들이 답안지 잘못 쓴 것을 역으로 인정한 것이다. 네, 그렇죠. 증거도 없이 아무 증거도 없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진짜로 조국이 직접 위조를 했나? 가 아니고 검찰이 주장일 뿐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어디서 왜 위조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디테일을 바꿈으로써 그걸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뉘앙스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니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 바꾼다고? 알았어, 바꿔. 그 다음에 재판을 할 때 판사들이 그 주장을 맞는지 틀린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언론들을 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조국이 그랬나 보네? 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검찰의 스킬이 아닐까 싶어요, 여론전. 증명도 못 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진짜 좀 많이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공소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재판 중에 검찰이 불리하다고 해서 뭐 불리하다 판단했으니까 자기들이 바꿨겠죠. 바꿨는데 그 한인섭 그 센터장님이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재판에 이제 그 출석을 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그때 페이스북에 올렸었던 내용의 그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한 게 자기는 검찰로부터 처음에 그냥 피의자로 온 게 아니다. 그냥 참고인 이런 부분 조사였는데 어느 순간 조사 내용을 받다 보니까 피의자 전환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두려움을 뭐 느꼈다라는 것도 페이스북에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내가 여기서 말을 잘못했다가 내가 기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나는 내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그 공소장을 꾸며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장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기점으로 재판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때 그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결국에는 이 센터장인가요? 그 누구지? 그 사무국장? 네. 사무국장의 증인 신문 했을 때 자기가 도장을 찍었다. 뭐 이 말 한마디 이런 것을 그 포인트를 잡고서는 공소장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조국 그 장관님 전 교수님 장관님을 지금 공범 혐의로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보면은 정말로 좀 두렵다.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정말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죄책감을 느껴서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그냥 그것을 허위 진술 이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시 엮어가지고 더 형량을 늘렸던 것처럼 정말 이제 좀 말이 안 되고 화가 나고
좀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장 쉽게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히 보면 원래 한인섭 교수가 만들었다고 검찰은 주장했었는데 그걸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꿨어요. 조국 장관이 했다. 근데 조국 장관은 본인의 페북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했고 예. 그럼 조국 장관이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 조국 장관이 그 확인서를 그 만든 것을 정경심 교수가 인지했는지를 검찰은 또 밝혀야 돼요. 재판부 이게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므로 일본 조건도 지금 성립하지 않고 조국 교수가 부인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얘기지만 일단 조국 교수 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조건 조국 장관이 설령 했다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인지했는지도 검찰이 밝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원래 자기들이 했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 그 공소장을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테일이 없는 언론 플레이인 거죠. 헤드라인만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시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했다. 아니 위조를 하는데 그 확인서를 이 원장한테 동의를 받고 위조를 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미친 거지. 그냥 말 자체가 얼마나 골 때립니까 이게. 조국 장관의 페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사들이 발췌해서 보도하는 것보다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이 별로 안 좋은 관계로 우리 유창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재판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1.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를 조국이 한인섭 센터장의 동의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날인을 하여 위조했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는 통상 관례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되었습니다.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일단 멈춰봐요. 한인섭 센터장의 동의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다잖아요. 꼭 그 불상의 방법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거고요. 아니 절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불상. 그런 뜻이었을까? 불상의 방법으로? 교회나 이렇게 성당 가서 하지 않고 아마 절에서 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일부 언론이 정 교수 측 변호인 측은 조 장관이 한인섭 전 센터장 몰래 인턴 확인서를 발행한지 자체를 몰랐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악의인지 실수인지 모르나 이 기사 문구는 마치 정 교수 변호인단이 위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면서 단지 정 교수는 몰랐다는 식으로 읽히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 변호인 의견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정경심 교수는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위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서 한인섭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구의 의미가 언론 보도 내용과 같은가요? 이 의견서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변호인과 재판부의 발언을 제대로만 들었더라도 위와 같은 기사를 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가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전 센터장 몰래 인턴 확인서를 발행한지 자체를 몰랐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아주 악의적이잖아요. 그런 사실이 없다를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는 그런 사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라는 식으로 뭐 악의적 보도를 해버리잖아요. 진짜 골 때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게 조국 장관이 뭐 언제쯤에 거의 대부분의 무죄를 받아낼지 모르겠지만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말꼬투리를 뭔가 살짝 비틀어가지고 마치 인정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부인하고 남편을 갈라치게 하고 있어요. 진짜 악의적인 거잖아요. 아까 말한 그 불상의 방법, 나무 관세음보살.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님의 그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대단히 환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침묵 모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디까지 공격하는지를 저는 일부러 파악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탐색전,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국 장관이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그 계속적인 변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건을 보면 좀 얼마나 이 사건이 많이 조작됐고 허구인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툴을 지금 조국 장관이 충실하게 제공하고 또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의 혹성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아마 폭로해 갈 것이다. 이분 굉장히 치밀한 분입니다. 자, 재판이 지금 내일은 또 조국 장관 재판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이런 방송 안 하고 관심 별로 없었을 때는 언론이 보도한 게 맞겠지. 재판에서 나오는 게 대략 맞겠지 생각을 했는데 법이 사람 하나를 바보 만드는 건 정말 쉽다. 언론의 도움만 있다면. 뭐 그런 결론 내리고 싶은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일 리 없는 언론이 뭔가 기획된 의도를 갖고 검찰과 결탁을 한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권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나 가장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그 자체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상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이 아니었다면 조국 장관 내 가족을 이렇게까지 난도질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기니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잘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여기까지.